네, 자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선영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야심차게 이슈를 준비하셨는데 이슈 들어가기 전에 종목들 짤막하게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일주일 내내 좀 힘들었죠. 어제까지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졌었는데 당연히 제 종목도 이제 좀 같이 하락이 좀 나왔고요. KC텍과 한국카본, 파세코 제가 소개해드린 지금 세 가지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일주일 정도만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2주 정도 되겠네요. 네.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세 종목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네. 이제 이 시장이 도대체 왜 빠지는 것인가, 이번 주에 왜 빠졌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모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체 시장은 왜 빠지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들은 많은데 정확히 이슈를 좀 이유를 알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네. 사과의 말씀 좀 드리면은 왜요? 저는 지난 네. 그 컷오프 위칭데이 이후에 이제 시장이 상방적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석 자금이 빠져나간 시점, 그리고 대주주 양도 시점, 그리고 신규 신용 잔고 위험 수위 정도를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번 주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제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제 예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연준이 부양책을 이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그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인 예측이 틀린 부분은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보기 위해서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시장을 준 이슈를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많네요. 네, 신용 융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HFT, 그리고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추석 전자금,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 요거 하나씩 좀 지켜보시면은 될 거다라고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대주주 양도세 지난주에 일단 이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피력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조금 뭐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게 좀 더 있을까요? 네, 대주주 양도세는 제가 한번 지난주 했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이대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합계입니다. 3억 넘어가면은 대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날 모이셔가지고 뭐 계좌를 잘 오픈 안 하시겠지만 이 부분 체크 잘 하시고요. 지금 뭐 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첫 번째 또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봤고 두 번째 이슈가 신용융자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또 증시가 급등세 나올 때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참고로 이제 본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 나온 자료고요. 본 이미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위탁 매수에 대한 어떤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금액을 제가 큰 순서대로 쫙 정리한 자료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반대 매매가 컸던 게 그저께였던 23일입니다. 302억이 하루 만에 나왔고요. 참고로 이제 이틀 전 자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제 자료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아마 어제가 그제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그 3월달에 이제 우리 급락할 때 그때 시기를 한번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보시면은 3월 19일 날이 가장 3월 한 달 동안 이 반대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온 날을 봤는데 3월 19일 우리 저점 찍을 때 그 당일날 260억이 나왔습니다. 3월 19일 저점 찍었을 때보다 그저께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20% 더 많이 나왔고요. 우리 기억에 제일 최악의 시기였던 3월 달보다 반대 매매 금액이 많았죠. 이는 당연히 3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이유지만 그만큼 신용 매매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굳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용을 여러분들께 사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제가 좀 너무 오버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신용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비율을 최대한 부담 없이 하셔서 하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또 B2가 증가해서 또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신용을 좀 사용을 좀 자제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자.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권고를 해주셨고, 자 다음 또 세 번째 조정 이유가 외국 투자자들의 이제 단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언젠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려야겠다라고 네. 생각했었던 이슈인데요. 프로들은 이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개인 투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국내 주식 계좌 중에 외국 계좌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증권사들이 몇 개 있죠. JP 모건, CS, 멜린치 이런 증권사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참고로 그 JP 모건은 프랍이 없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마찬가지고 이제 메릴린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이 회사가 프랍이 없어지게 된 거는 이제 지난번 그 이제 오바마 정권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때 이제 경제회복자문위원이었었던 폴 볼커 의장이 주장했었던 그대로 이제 반영한 규제안인 볼커룰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 JP모건이나 CS나 메릴린치 이쪽의 프랍 트레이딩은 다 없어졌습니다. 뭐 현재 그래요? 프랍은 델타원 차익으로 이제 한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볼커룰이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단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타를 제한하겠다 그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JP모건과 CS나 메릴린치의 어떤 그 직접 매매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디가 했는지가 사실 관건이겠죠. 그렇죠. 주체가 네. 어딘가요, 그러면? 관건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왔을 때 2019년도 6월 14일 날 이제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초단타 매매 시장 교란인가 매매 기법인가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매 주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JP모건이나 CS나 이제 메릴린치가 아니고요. 시타델, 밀레니엄, 점프라고 하는 그 미국계, 영국계 헤지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JP모건이나 CS나 메릴린치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보통 이제 AI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HFT라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대1로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스닥에서 이제 이런 HFT가 워낙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미국에서도 워낙 일반적인데 주문 속도가 가장 빠른 게 143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이걸 갖다가 초로 환산하면은 0.000143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보통 이렇게 트레이더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보다 빠른 기계 매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네. 이미 너무 일반적인 매매 기법인데 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에도 들어왔었고 제가 작년에 이걸 갖다가 조금 문제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시타델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제재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타델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 제재안을 뭐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어쨌든 이런 매매 기법은 인간의 눈보다 빠른 이제 알고리즘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타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왔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제일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밤에 좀 얘기를 토론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내가 어떻게 한번 이제 조언을 한번 해보면 될까라고 했더니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초단타로 투자하고 초단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롱런 너무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긴 시점 최소한 이제 스윙 기간을 두고 이제 좀 기간적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중간에 너무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해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원론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팩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타보다 중장기적 전략을 좀 구사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제 단타 매매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출연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추석 전이니까 또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럼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괜찮으시죠? 오늘 시장은 뭐 오늘과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제가 항상 미는 종목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예. 말이 당황스럽네요. 네, 이 종목을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시면은 아마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